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이것은 이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가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제시했던 이론이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에이커스가 단독으로 이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냥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괄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학습 이론하고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하게 되면은 한번 이 이론 명칭을 통해서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버제스는 차별적 교재 이론이라고 했는데,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거기에다가 이제 강화라는 개념을 덧붙여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서덜랜드는 차별적 교재 이론을 통해서 이제 범죄는 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이런 게 친밀하게 접촉 교제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범죄 생활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행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일탈적인 행동이나 범죄 행동을 했다가도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준법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강화 개념을 덧붙여 가지고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 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강화 개념이죠. 강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에이커스와 버제스는 초기 저작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원리의 바탕을 둔 서덜랜드 이론을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화 원리를 통해서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와 같은 심리학적 이론하고 사회학적 이론을 결합시켜서 제시된 이론이 바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 개념이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 결과로 이익을 얻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동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다 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자꾸 되풀이해서 발전시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강화예요.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이 가해지고 처벌이 가해지고 불이익이 주어지고 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손해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행동이 발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일시적으로 비행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비행이나 일탈 행동을 했는데, 왜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지속하지 않고 그만두고 준법적인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그 일시적인 그런 비행 일탈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지고 비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이익과 어떤 부러움만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그런 행동을 자꾸 되풀이해 가지고 직업적인 범죄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차별적 반응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과 접촉 교제했다가도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차별적 강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비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분이 우울했는데 자기가 이제 사는 그 지역에 주변에 어떤 그 잡초 같은 그런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말아서 이렇게 피워보고 했더니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 해가지고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우울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식물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담배처럼 피우는 행동을 배우게 된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마리화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그런 그 마약 범죄 행위,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킹하는 그 기술 같은 경우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이 서덜랜드보다도 학습 과정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버제스와 에이커스에 있어서는 이 서덜랜드 이론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덜랜드 이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 차이가 있는가? 아까 설명했듯이 강화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서덜랜드와 핵심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 내지 사회 학습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4가지 개념, 이것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별표 3개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가 강조했던 4가지 개념에는 차별적 교재, 이것은 서덜랜드의 그런 거 차별적 교재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데퍼니션, 그래서 범죄적인 그 성향, 범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그런 거 정의를 더 강하게 학습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 하는 거 정의. 자, 이것도 이제 그 서덜랜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별적인 강화와 모방, 이것은 이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가 새롭게 추가한 그런 거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가 중시했던 그 개념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개관에서 가볍게 언급이 됐던 바로 차별적 동일시를 집어넣는다든가 중화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학습 이론에서 차별적 교재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 4가지 개념을 중시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서덜랜드가 제시했듯이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범죄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적으로 준법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는 사람은 준법 시민이 된다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개념을 발전시켰다 하는 것. 그래서 에이커스는 차별적 교제의 결과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덜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정의의 학습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준거 집단,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런 차별적인 어떤 접촉 교재를 더욱더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하게 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데퍼니션, 뜻매김, 정의, 규정지음에 있어서 또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학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이라든가 범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범, 가치관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정의를 학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정의하고 좀 구별해서 알아둘 것이 바로 이 구체적인 정의 개념이죠. 구체적인 정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치관으로서 정의로서 이렇게 학습이 돼 있는데, 이제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마리화나 피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같이 창작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 마리화나 피우는 거 이런 것이 용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일반적인 정의와는 다르게 개개인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의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정의하고 구체적인 정의의 어떤 그 개념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정의나 중화적인 정의를 강하게 학습한 사람이 비행이나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의라는 것은 서덜랜드에서도 이해했듯이 범죄 행동을 해도 괜찮다. 뭐 일탈적인 그런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범죄나 일탈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의적인 정의를 하게 되면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적인 정의라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정의와 연관해서도 자, 일반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나 같은 상황에서는 나한테는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그런 그 법 위반 행동에 대해서는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그런 그 정의를 학습한 사람은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의와 중화적인 정의 개념 정도를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별적 강화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차별적 강화하는 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작적 조건화 시키는 거는 수단이 뭐냐면 처벌과 보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벌이 주어지면, 불이익이 주어지면은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약화시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그 긍정적인 강화하고 부정적 강화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인 강화 하게 되면은 범죄 행동을 했더니, 일탈적인 행동을 했더니 이제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만 얻어지고 한다 하게 되면 이제 이 긍정적인 그 강화가 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자꾸 발전시켜 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인 강화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부정적인 강화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범죄 행동을 했더니, 범죄 행동이 이제 이익이 되는 줄 알아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더니 비난이 가해지고 처벌이 가해져가지고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준법적인 행동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적인 그런 행동으로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강화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강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어떤 그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처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행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강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부정적인 강화는 소극적인 강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재에 있어서는 소극적, 이것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부정적 강화 이 개념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범죄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될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 기대했던 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처벌이 주어지니까 그 반대 방향의 행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런 행동을 지속 발전시키게 된다. 이것이 그 부정적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 방향의 어떤 그 행동을 발전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부정적 강화고, 이것은 이제 어떤 부정적 강화에 있어서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반대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을 전환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처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
이것은 그 소극적 강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벌이 적극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처벌이 적극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강화 개념을 특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긍정적인 강화 하게 되면 범죄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보상만 주어지니까 그런 행동이 자꾸 되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부정적 강화가 강조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강화 개념. 차별적 강화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실제적인 결과 또는 예측되는 결과로 인한 조작적인 조건화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의 그 수단이 되는 것은 보상과 처벌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세히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보상이 기대되는 일은 자꾸 반복 되풀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고, 강화시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래에 처벌이 예측되는 일은 회피 내지 약화시키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강화 개념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강화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2개 하세요. 그래서 강화는 어떤 행동을 지속 발달하게 하는 거 개념, 지속 발달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면은 그런 행동이 지속 발달해가지고 긍정적인 강화가 나타난다 하는 거.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면제돼서 지속되는 경우 고통이나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부정적 강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면제돼 가지고 그 행동을 그대로 지속 되풀이하는 것도 부정적 강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행동을 했을 때 고통이나 손해 처벌이 주어지니까 반대 방향의 준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런 행동을 발전시키는 거, 이것도 부정적 강화라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부정적 강화 개념을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벌이라는 것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죠. 처벌. 자, 그래서 이 처벌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한 행동이 중단, 감소 되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행동을 조작시키는데 수단이 되는 것은 이 처벌과 바로 보상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방하게 되면은 이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제 이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이 서덜랜드는 직접적으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만 설명했지만은 버제스와 에이커스, 특히 이제 그 에이커스는 이제 나중에 이 뒤에 이제 심리학적 이론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반두라가 제시했던 것이 이제 관찰학습 원리예요. 그래서 관찰학습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교제 접촉을 통해서만 모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탈이나 범죄 행동을 했는데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이익만 주어지는 것을 관찰해가지고도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범죄 행동을 모방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버제스와 에이커스 이론의 주장 내용 결론을 한번 보면은 법 위반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정의보다도 호의적인 정의가 강하면 범죄 행위에 모방이 이루어진다. 즉 범죄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덜랜드의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비난 처벌이 가해지면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부정적인 강화가 돼 가지고 준법적인 행동, 반대적인 행동을 지속 발전시키게 된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처벌이 없이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은 보상만 주어지면 그런 일탈적인 범죄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강화돼 가지고 직업적인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반응의 문제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제스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내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이해했듯이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그 개념하고 심리학적 강화 개념을 결합시켰다 하는 거. 그리고 반두라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스키너와 반대로는 심리학자죠. 그런데 이 스키너와 반두라의 그런 그 심리학적인 그런 거 개념 내지 원리를 이 사회학적 이론에 접목시켜 가지고 보다 더 발전된 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반두라는 이런 거 관찰학습 원리를 제시한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반두라도 이제 그 뒤에 범죄학 이 연구 방법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이론에서 공부하겠지만은 반두라는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보 인형 이렇게 오뚜기 같은 그런 거 보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린 애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보 인형 실험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보 인형 이것이 이제 오뚜기 같은 그런 이 인형인데 이 예쁜 인형을 가지고 이제 어린애들 유치원 아이들 10명에게 이제 그 보보 인형을 다루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한 10명의 아이들한테는 이제 보보 인형 어른이 이제 막 그 보보 인형을 두들겨 패고 막 발로 차고 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소년들한테는 이제 보보 인형을 어루만져주고 이제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거쳤더니 이 어린 아이들 그 보보 인형을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했던 아이들은 그 후에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그런데 이 보보 인형을 이렇게 부드럽게 다루고 이런 것을 봤던 아이들은 뭐 이전과 다름없이 이제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거친 그런 행동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더라. 이걸 이제 제시했던 그 실험이 바로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행동의 결과를 맛봐야만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 어떤 그 결과를 보고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보보 인형을 거칠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거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고 멋있다고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관찰하게 되니까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도 이렇게 찬사가 주어질 수 있고 이익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거칠게 다뤘을 때 이제 주변에서 비난이 가해지고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찰을 통해서도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주어지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회피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반두라의 그런 거 관찰 학습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도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그 행동 결과를 맛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찰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런 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고전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이 처벌이 주어지게 되면 범죄 행동이 억제되고 처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범죄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전주의 이론을 접목시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의해 비사회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직접 범죄 행위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 자체를 통한 학습 원리도 인정하게 됐다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내가 뭐예요? 마리화나 피우는 것 예를 들었죠. 마리화나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 그래서 에이커스 그러면서도 에이커스는 이제 근데 뭐 이런 거 자기가 시행착오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학습은 바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에이커스
버제스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이 서덜랜드에 비해서 비사회적인 어떤 이 학습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그 다음에 범죄자와 차별적으로 강하게 접촉하여 1차적인 범죄를 행했을 때 처벌이 가해지면은 준법적인 행동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모면돼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긍정적인 강화가 있으면은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겠다 해서 차별적 반응의 문제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도 시행착오적으로 터득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서덜랜드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내지 사회학습 이론까지 이해를 했어요.